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러시아를 적으로 돌린다, 근데 이런 식의 평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의 그런 순방 전체를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는 사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념 외교, 가치 외교라고 하지만 한편에 치우친 외교를 할 때 오는 한반도의 불균형, 이런 현상 유지를 가장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기라고 봅니다. 자,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이게 이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 우리 군의 파병지가 아닌 전쟁 지역을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야의 평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자유진영의 외교 안보 연대를 강화했고 이 재건 사업을 통해서 실리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집중호우로 이제 피해 속출했는데 귀국을 연기한 건 아쉽고, 자, 대통령이 전쟁터를 방문해서 러시아를 적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패널 분들의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원님. 이게 이제 전격 방문이긴 하지만 그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 기간 준비를 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나토 회의 석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이제 확약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 직후에 바로 방문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내에 이 예상치 못했던 폭우, 집중호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상황에서도 갔어야 하느냐, 아니면은 귀국 일정을 당겼어야 하느냐라는 정무적 판단을 한 번쯤은 내렸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가는 거를 택했단 말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저는 있고요. 그러나 못 갈 때를 간 거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이제 좀 침략 전쟁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인도적 위기를 발생시킨 그런 어떤 비난을 받는 전쟁입니다. 때문에 그 유엔 우리가 이제 비상임이사국 아닙니까, 안보리에 정상이 폴란드까지 갔는데 바로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를 안 가고 오는 것도 좀 이상해요. 이를테면 G7 그 정상들 중에 우크라이나를 방문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G7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G7에 버금가는 그런 글로벌 선도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이런 국제적인 인도주의 위기 앞에 우리의 어떤 지정학적 고려, 이것만을 생각해서 거기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의 비난이 그렇게 온당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이런 건 좀 다른 문제죠. 그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고, 그건 오히려 우리 안보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하는데, 이번에 이제 군사적 지원까지 논의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군수물자를 지원하되,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의 군수물자 지원, 방어적 차원의 군수물자 지원에 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러시아에 사전 통보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돌발 상황, 러시아 정부도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무력 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제어해야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직전에 통보했을 거고, 물론 통보했다고 해서 그게 양해는 아니죠. 양해는 아니고 러시아가 추후에 이걸 비난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배제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로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 이 정도 의제를 가지고 간 거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러시아를 적으로 돌린다, 근데 이런 식의 평가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정군기 교수님. 예, 저는 이 큰 틀에서 좀 파악하고 싶은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정학적인 주변 강대국의 여러 가지 상황보다는 자유연대라는 G7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가치를 생각을 해서 정말 전격적으로, 이거는 정말 지도자의 판단이죠. 그런데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판단이 옳았을까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역사가 또 증명을 하겠지만, 그 상황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쇼핑권도 있었고 국내에서는 수혜가 터졌는데
이 더 큰 틀을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이것은 쉽게 평가 내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하나 그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은 향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게 좀 지지부진해요, 전황이. 네. 그러면 곧 이제 뭐 정전 형식의 뭐가 있다고 하면 재건 사업에 들어갈 텐데 네. 이 한국이 또 재건에는 또 이 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 액수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영업 1호 대통령의 이런 어떤 역할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자, 김두수 소장님. 일단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그런 순방 전체를 폐마할 이유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는 현실적 그러니까 이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이 사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념 외교, 가치 외교라고 하지만 한편에 치우친 외교를 할 때 오는 한반도의 불균형 이런 현상 유지를 가장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러시아의 침략만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충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방 가능했고 서로 타협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쟁으로 발발된 일이고 현재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려해 볼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북한에 미사일의 기술을 제공한 나라고요. 또 러시아는 우리 같으면 나로 누리호의 로켓 기술을 제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는 사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관계거든요. 이럴 때 러시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올인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토 회의에 가서 충분히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는데 꼭 이게 우크라이나까지 방문해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민찬 부대변인. 그 자유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침략 전쟁을 겪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갖는 감회는 좀 남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일정이란 게 뭐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 논의가 됐을 겁니다. 오랜 기간 논의되고 고려할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검토가 돼서 이 결국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과거 뭐 살상무기나 이런 부분 예민한 부분들은 피하고 오히려 뭐 지뢰제거나 이런 인권적인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필요한 지점을 잘 지적을 하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향후 있을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폴란드와 3자 동맹을 통해서 향후에 이 재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 경제적 부분, 실리 부분까지 챙기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